만석이 안 와요. 자, 갑시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만석이.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풀읍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답 나왔니? 자,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시면 자, 현재 이 함수가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이니까 주목하는 문자가 적분 구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다.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의 극한이다까지는 바로 인지되셨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해석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비슷한 유형을 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습관처럼 풀고 있을 텐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너희가 특히 요즘 더욱더 문이과가 계속 통합형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문과든 이과든 구분 짓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니?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의 극한이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자, 안에 있는 함수부터 부정적분 하면서 얘를 쭉 써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식을 풀어 써봤더니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분모의 값은 2x이고 자, 분자의 값은 스몰 ft를 부정적분한 게 라지 ft라고 하신다면 라지 f a 플러스 x가 하나 등장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지 f a 마이너스 x가 등장하겠다까지는 자연스럽지.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야. 내가 주목하는 문자 x 0으로 보냈더니 분모 0 되고 있고 분자도 fa 마이너스 fa 될 테니까 0분의 0꼴 극한이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떠올라야 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라는 생각이 타당히 들기 시작할 것이고 나는 얘 입장에서 마이너스 라지 fa가 필요하다. 이해하셨냐? 그럼 당연히 멀쩡한 분자에 없던 거 빼버렸으니까 더해주면서 수습하셔야겠다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식을 분리시켜. 그랬더니 첫 번째 식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자, 2x분의 라지 f a 플러스 x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묶어내시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계실 때 x분의 2x분의 라지 f a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빠졌을 테니까 마이너스 라지 f a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리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기 시작하시는데 주목하는 문자가 x고 여기도 x고 여기가 2x니까 x만 남겨놓고 2는 앞으로 뽑아내자. 오케이. 자, 그러고 난 상태에서 옆에 있는 숫자도 봤더니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이젠 조건이 딱 맞았지. 즉 주황색 동그라미 친 부분 자체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fa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앞에 있는 게 2분의 1 스몰 fa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뒤에 있는 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봤더니 자, 여기가 현재 x이고 여기가 x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네. 그리고 항상 가로가 기준이라 됐냐?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다 바꿔주셔야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고 2분의 1을 뽑아내시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실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x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처리하면 여기가 플러스 처리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a다 여기가 a다까지 확인이 되셨으니까 자, 이 부분 자체가 또 역시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스몰 f a가 되실 것인데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지. 따라서 나는 이 식을 정리한 게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2분의 1 fa 더하기 2분의 fa니까 fa가 될 거란다. fa가 5입니다 라는 것을 준 식이니까 자, 옆에 있는 fx는 보시는 바와 이와 같으니까 a 갖다 집어넣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5고 넘기면 1만 남겠네. 됐어. 따라서 a 값은 얼마? 1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해석이 이제 가능하십니까? 됐시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만석인 기다릴 수 없으니 기다려야 되는데 하지만 기다릴 수 없으니 28번 갑시다. 에이 몰라.
드디어 왔다 만석이. 자, 빨리 공부하자. 28번. 자, 함수 fx를 뭐라고 주셨냐면 fx가 잠깐만, 왜 갑자기 28번이지? 그전에 거 다 풀었구나. 24, 26번을. 예. 안녕 만석아. 자, 28번 fx가 0에서부터 x까지. 자,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dt라고 되어 계시네. 뭐 간단한 문제인데 옆에 있는 조건을 봤더니 이거의 뭘 구해달라? 극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셨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적분 구간 안에 변수 있으니까 쟤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일 것이고,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주고 난 다음에 함수를 준 거야. 극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분의 활용이란 파트를 공부하시면서 무엇을 배웠을 거냐면, 미분의 활용 파트 첫 번째는 당연히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접선의 방식이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접선의 방식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미분 가지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던졌을 때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오케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역시 미분 가지고 도함수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 다음 뭐였어? 극대, 극소를 따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분의 활용 파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구하기, 두 번째가 증가 감소 판단하기, 세 번째가 극대, 극소 구하기야. 당연히 너희가 그걸 배웠으면 어떠한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되냐면, 문제 내에서 극대값이 필요해요 혹은 이렇게 대놓고 필요해요라고 말할 때나 아니면 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나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다? 미분을 해봐야겠다 생각인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가지 행위가 하고 싶었을 거라 믿어. 왜요? 라고 하시면 적분 구간에 변수 있으니까 미분해보고 싶어. 두 번째는 x자리에 0 넣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현재 적분 구간에 변수 있기도 하고 극대값도 구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덧붙여서 미분해 보셨더니 좌변은 f'x가 될 것이고 우변의 값은 안에 있는 함수 끄집어내는데 변수를 x로 바꿔서 끄집어내라는 뜻이지. 따라서 얘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단다. 자, 어쨌든 저쨌든 도함수를 구해냈으면,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극대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뭐부터 파악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순간부터 파악해야 되지. 자, 그리고 아가들아, 요거 좀 당부 좀 할게.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분적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함수들은 다 다항함수들이잖아. 그 다항함수들은 너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상태까지 가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굳이 특별한 것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고민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 그릴 때 힌트를 좀 드리려 해. 하나는 우리가 함수를 그리려 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제일 먼저 확인해봐.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즉 내가 이 식을 곱의 상태의 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굉장히 용이해져.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x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고. 오케이? 내가 얘를 그리려 할 때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라고 하시면, 자,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의 높이가 0이 됩니다라는 뜻이니까 먼저 그 점을 체크한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최고차 앞에 개수를 봤더니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란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다. x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x의 값이 충분히 양수가 되면 거기서 알파를 빼고 거기서 베타를 빼고 거기서 감마를 빼더라도 얘는 양수와 양수의 곱이 될 테니까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x의 값이 충분히 커지겠다는 건 그래프 입장에선 오른쪽으로 갔을 때고, 결과가 양수한 뜻은 높이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최고차 앞에 개수가 양수인 것들은 반드시 오른쪽 상단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 생각해봐.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인 건 이렇게 생겼었어. 2차 함수 기울기가 최고차 앞에 개수가 양수인 건 이렇게 생겼었어. 3차 함수 아마 그려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는 걸 잠깐 유추해 보면 얘네들이 꺾이는 점 없이, 즉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가정했을 때 얘가 어떠한 특징을 지키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꺾였다, 두 번 꺾였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4차 함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꺾였다, 두 번 꺾였다, 세 번 꺾였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N자형, W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N자형이다, W형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래프에서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X 앞의 개수와 최고차 앞에 X 앞의 개수가 양수면 반드시 오른쪽 상단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한다. 즉 왼쪽부터 그리는 것보다 오른쪽부터 그리는 게 직관적으로 찾기가 쉬워.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할 것인데 감마와 베타와 알파를 지나게끔 그려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렸다 여기를 통과할 것이고 이렇게 내려올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됐니?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그 중에서 중근이 있으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중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자, 중근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었던 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중근이 있을 때는 자, 역시 최고차 계수와 양수인 건 분명하시고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지나야 하는 것도 분명한데 우리가 2차 함수 중에서 중근을 가졌을 때 어떠한 그래프적 특징이 나타났었냐면 X축에 접하는 상태가 나타났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시면 감마와 베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뚫고 지나가시고 오케이. 알파일 때는 뭐하라? 접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갔을 때 얘는 뚫고 지나갈 거고 얘는 뚫고 지나갔는데 여기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접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제곱차수니까 접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 또 다른 팁은 뭐예요? 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얘가 짝수차이면 계속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홀수차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홀수차면 1차도 역시 홀수차지. 오케이. 홀수차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기본 원칙인데 3차 이상의 홀수차들은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무슨 의미도 갖고 있냐면 접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 선생님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가능해. 너희가 이미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언제 그러냐면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세제곱형이 그래.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 한 번 정도는 그려봤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접하고 올라가 버리지. 오케이? 이걸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긴 것을 스치듯이 접한다. 이렇게 생긴 것을 뚫면서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스접이든 뚫접이든 혹은 뭐 어떻게 설명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너희들이 접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오케이? 단순히 튕겨 올라간다 생각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아시겠니? 그냥 접하니까 무조건 튕겨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홀수차가 되면 지나치면서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x-알파의 세제곱, x-베타, x-감마니까 나는 현재 이 식의 상황이 알파의 상황과 베타의 상황과 감마의 상황이 각각 있을 것인데 자, 생각해봐. 최고차 계수와 양수니까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얘는 뚫고 가고 얘는 뚫고 가고 얘는 뚫고 접하면서 갈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뚫고 내려왔다가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오케이?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갈 거냐면 접하면서 뚫고 내려갈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게 돼. 이해하시겠어? 근데 만약에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세상의 모든 함수가 다 인수분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별다른 고민 없이 그래프 막 그려갈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의 근을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0이 있긴 한데 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를 때도 있고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가 그 다음 행위인데 그 다음 행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을 이용한다.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하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도함수를 이용하겠다는 뜻은 이 함수의 개형을 찾고 싶은데 얘가 근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도함수를 이용하여서 우리 fx의
원함수의 개형을 유추해 봅시다 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야. 왜요? 이거부터 갈게. 야 아가들아, 여기에 도함수가 1차 함수일 수 있지. 도함수가 1차 함수면 도함수가 F'X가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오케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막 생각해봐. 도함수의 의미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는 접선의 교육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증가와 감소라고 했잖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첫 번째 증가감소야. 그럼 증가감소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라고 하시면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는 뭐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도함수가 음수면 원함수는 뭐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그럼 내가 도함수를 구해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눈이 딱 가는 지점은 당연하게도 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들이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거야. 아 여기서 0이 되고 있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은 도함수가 음수인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도함수가 양수인 부분이잖아. 우리가 생각하건대 도함수가 음수면 원래 함수가 뭐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여기선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 부분에서 뭐하고 있어야겠다? 증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나 혹은 다항 함수는 없으니까 얘를 자연스러운 곡선의 모습으로 바꿔내기만 하면 개형을 찾을 수 있겠다 아시겠어?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도함수의 원함수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0이 되는 순간이 어디야 라고 하시면 여기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도함수가 양수구나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었겠구나. 아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었구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케이. 도함수가 음수구나 뭐하고 있었겠구나? 감소하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긴 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도함수가 지금처럼 2차 함수면 근데 2차 함수부터 슬슬 재밌어지는 게 2차 함수부터 재밌어지는 게 직선의 방정식은 보다시피 뭐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너희 이미 경험하셨다시피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몇 개야? 선생님 묻는 말에 좀 긴장하고 대답해. 2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몇 개야? always 2개. 오케이? 다만 그 두 개의 근이 실근일지 중근일지 허근일지 모르는 상태. 여기까지 하시겠어? 그리고 우리 또 오랜만에 재밌는 것 좀 해볼까? 야 서로 단 두 식을 갖는다 OX 2차 방정식 근 중에서 서로 단 두 식을 갖는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가능해 불가능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가능해 불가능해? 한 근은 실근이고 한 근은 허근이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단다. 보여줄까? 마술. 한 근 뭐야? 한 근은? 실근 하나 허근 하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야. 실근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허근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실근 하나 허근 하나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너희 딱 보면서 이런 생각하잖아. 지금 너희 대답이 그랬어. 불가능해로 말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왜 불가능하다고 애들이 알고 있을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너희한테 가르치길 우리는 2차 방정식 중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값 중에서 a, b, c가 실수인 것만 다루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각 차수 앞에 있는 개수가 실수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 고등학교 수학에선. 근데 한 근이 실수고 한 근이 허근인 것도 당연히 가능하단다. 아시겠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 근이 뭐 실근이 두 개다 허근이 두 개다 혹은 뭐 실근 하나만 똑같은 실근이 두 번 나온다 이딴 상황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너희가 고려해 봐야 되는 2차 함수가 다양하다는 뜻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는 뜻은 이런 뜻이지. 뭔 뜻이겠어? 근이 두 개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무슨 뜻이겠어? 충분 근이 하나다. 그럼 당연히 어떤 것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 붕 떠 있는 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다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난 얘가 도함수라고 인지하였을 때 원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고. 그러면 방법은 똑같아. 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의 기준이다? 0이 되는 순간의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는 요 순간 한 번, 여기는 요 순간 한 번 0이 되고 있네. 그 값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건대. 오케이?
도함수가 양수니까 오케이? 원함수는 뭐 하고 있었겠다? 도함수가 양수니까 원함수는 증가하고 있었겠다.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야, 여기서 대충 이렇게 생겼나 보다. 도함수가 음수니까 원함수는 뭐 하고 있었겠다? 감소하고 있었나 보다. 아, 이렇게 생겼나 보다. 도함수가 양수니까 다시 원함수는 뭐 하고 있었겠다? 증가하고 있었겠구나. 아,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래서 3차 함수 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생긴 3차 함수도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아까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봐. 이 도함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니? 오케이? 잘 봐. 이 축에 대해서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폭이나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폭이나 어때? 같지. 그러면 이 자리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잘 들어. 여기서 증가하는 폭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이 됐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폭은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이 됐겠지. 그럼 아가들아 생각.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휘어진 정도와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어떨 수밖에 없겠다?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3차 함수는 무조건 100% 점대칭.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잘 안 건드리고 있을 거겠지만 점점 이런 상황들이 도함수로서 충분히 유추가 된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아시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여기도 한번 가보자. 0이 되는 지점이 한 번 나타났네. 여기. 아, 그럼 여기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뭔 일이 일어났겠구나까지 긋는데 문제없지. 도함수를 봤더니 도함수가 무슨 수다? 양수다. 뭐 했겠다? 증가했겠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됐다. 뭐 했구나? 멈칫했구나. 오케이? 다시 도함수가 양수했다. 뭐 했겠구나? 증가했겠구나. 아시겠어? 그러면 함수, 원함수는 어떻게 생겼겠구나? 증가하다가 멈칫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아까 전에 말했던 뚫고 접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현재 이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0이 되는 순간이 없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야. 내가 여기 있는 이 지점이 그나마 증가하는 폭이 가장 줄어드는 편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증가했구나? 겁내 증가했구나. 근데 이 지점에서 어떻게 했구나? 아무튼 증가하고 있구나.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구나? 또 겁내 증가하고 있구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순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증가하다가 증가를 조금 줄이지만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도함수로서 유추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즉 우리가 지금 얘를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도함수를 구했을 때 목적이 되게 분명하게 느껴져야 돼.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고. 아시겠어? 그 와중에 내가 지금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해달라는 상황인데 그럼 선생님 극대값의 정의는 뭐예요?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극대값의 정의는 뭐지? 극대값의 정의가 뭘까? 자지 마. 나 아파. 나 진짜 머리 아파서 소리 못 치겠어 지금. 자면 죽여버릴 거야. 알지? 자 다시. 극대값의 정의는 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나 이거 정말 이과 애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너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네가 원하는 대학 수리논술 혹은 구술 면접에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만 합시다. 속닥속닥거리면서. 아시겠죠? 아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얘들아 진짜 선생님도 몰랐어. 선생님도 몰랐단다. 왜 몰랐냐면 옛날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아니지 정의는 아니었지만 옛날에 이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머나먼 옛날 멀고 먼 옛날엔 말이야 극대와 극소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그래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기가 A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값이 A-H가 X좌표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값이 A 플러스 H일 때 이 세 개의 함수 값을 비교해 봤더니 가운데 값이 가장 크면 우린 얘를 극대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이게 며칠 전에 개념서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 수학 참 묘한 과목이야. 정의 또 바뀌었더라. 근데 바뀐 지 좀 됐더라고. 진짜로.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극대 극소의 정의가 도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극대 극소의 정의는 도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거 조심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극대 극소의 정의가 도함수로 되어 있다면 얘들아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대 또는 극소의 정의가 도함수로 이용이 되어 있다면 도함수로 되어 있다면 미분 불가능한 함수들은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자명한 거잖아. 근데 너네가 아시다시피 알 거라 믿어 첨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들도 여기를 극대라 부른다. 얘는 미분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은 극대와 극소가 미분으로 도함수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뭔데요? 라고 하시면 극대 극소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 A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그 구간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하여 fx보다 fa가 크거나 같을 때 A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특정한 값 A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하여 fa가 거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함수값보다 가장 크거나 뭐 할 때? 같을 때. 이게 연병할 일이야. 지금부터 되게 신기한 거 알려줄게. 너네 혹시라도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하면서 잘 써먹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여태까지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었던 그래프야. 진짜 너 지금 되게 표정으로 선생님 약 파시는 거 보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오면은 진짜 너네 그때 갖고 막 선생님 죄송해서 무릎 꿇어야 돼. 알겠지? 무릎까지 꿇을 필요는 없어. 만약에 구간을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자. 오케이? 이 값을 우리가 잠깐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값을 잠깐 C라고 할게. 오케이? 구간 B에서부터 C 사이에서 구간 B에서부터 C 사이에서 극대값은 뭐니? 자, 그럼 내가 지금 질문을 지금부터 졸라 헷갈리게 할게. 정신 빠뜩 차려라. 아시니? 여기가 A야. 오케이? 극대값은 뭐니? 극대값은 뭐니?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더 얘기하기 쉬울 거나? 극대값은 뭐니? 그렇지. 알파여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사실 너희들이 아까 대답은 알고는 있었지만 대답은 틀렸어. 뭐라고 했었냐면 너네 아까 B에서부터 C까지라고 했어. 극대값이라는 것은 x의 좌표나 구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즉 함수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지 구간이나 x 좌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야. 혹시나 너희 마음속에서 A 여기요 라든가 아니면 B에서부터 C까지 여기요 라고 하면 극대값이라는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극대는 함수의 높이값을 말해. 아시겠어? 당연히 누굴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알파를 지칭하고 있는 거란다. 근데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다 같은 값이니까 극대값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이게 최근에 봤더니 이럴 때에는 그냥 이 높이 자체가 극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것도 느껴지지. 미분 가능해야 극대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 이런 것 좀 조심해서 알고 계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극대를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극소를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 여기 잠깐 봐봐. 여기 보이는지 쌀 보여. 여기서 극대는 어디니? 여기는 보라색 그래프에서 극대는 어디야? 여기지. 맞아? 여기서 극대는 어디야? 읍시. 여기서 극대는 어디야? 읍시. 오케이? 여기서 극소는 어디야? 여기지. 오케이? 여기서 극소 어디야? 읍시. 여기서 극소 어디야? 읍시. 여기까지 아시겠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극대 극소의 정의는 이러한데 우리가 미분의 활용 파트에서 배웠던 것 중에는 증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대 극소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야. 미분 가능 함수 fx에서. 그럼 아가들아 우리가 극대 극소를 좀 빨리 찾고 싶으면 어차피 이런 거 아니면 이건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 봤더니 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고 도함수의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우리는 극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 극소가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구나. 즉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f'x가 0이 되는 순간들을 찾아내게 되면 그 구간들은 극대 또는 극소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후보군들이구나.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순간 일단 구해내게 되면 그들 중에 극대 극소가 있겠네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 아시겠어? 그런 의미에서 역시 또 미분을 활용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그래프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너희한테 말을 하게 되냐면 사실 내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 자체는 되게 간단한 그래프인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 2차 함수 정도는 정말 많이 그려봐서 이 정도 머리 있어요. 나 1학년 때 좀 수학 좀 해서 이 정도 머리 있어요 라고 한 친구들이 안 그리다 보니까 멀어지는 거야. 근데 너희가 평생 2차 함수 갖고 놀진 않을 거거든. 당연히 그 다음에 3차 함수 가지고 4차 함수 유추할 거거든. 4차 함수 가지고 5차 함수 유추하기 시작할 거거든. 그때 가서 얘네들 필요하다 생각되면 늦어. 알겠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 반드시 하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0이 되는 지점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1과 3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도함수에 뭘 찾아낸 겁니까? 그러시면 근을 찾아낸 거야. 이 도함수 그래프는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그러시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을 갖고 있는 그래프예요. 자, 따라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부터 파악. 이게 첫 번째. 걔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승현아 펜 들어. 자, 원함수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펜 들어 쉽게. 어? 여기를? 어떻게? 난 지금 썼는데. 자, 여기는 이 부분을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여기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원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우린 자연스럽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극대가 여기서 나타났구나라는 걸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 자꾸 대수적으로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거기가 극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 너희들의 현재 상황에서 옳지 않아. 아시겠니? 너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간단한 그래프 정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그래프 그리면서 연습하셔야만 해. 아시겠어? 자, 그러면 난 극대가 x가 얼마인 순간에서 나온다? 마이너스 1인 순간에서 나오겠다. 극대값 구해달라네? 어떻게 구하지? 라고 또 두 번째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얘를 부정접근하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도함수니까. 그래서 부정접근 해봤더니 fx는 자, 얘 접근하시니까 3분의 1x 세제곱 나오시고요. 마이너스 x 제곱 나오시고요. 마이너스 3x 나오시고요. 얘 비용할 c 나오시죠. 됐어요? c값 결정하기 위해서 함수값 하나 필요한데 어디 있지라고 봤더니 아까 저 우리 아이디 하나 안 써본 거 있잖아요. x를 미분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x에 뭐 집어넣어라? 0 집어넣어라. 그러면 f0이 0이다. f0이 0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c가 얼마다? 0 됐어. 됐습니까? 그럼 나는 이 x자리에 얼마만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만 갖다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이 구해질 것이고 그 함수값이 바로 극대값.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자, 우리 만석이까지 왔으니까 이제 숙제를 내놔 줍시다. 성우야, 만석이 그거 왜 주고 있어? 하나씩 좀 나눠줘 그냥. 승현아, 어우 야 깜짝이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야? 못 떨어진 거 아니야? 아, 의사? 옆에 거 바꿔. 다친다. 학원이 노후돼 가고 있으니까. 이따가 상훈아 저쪽에다 좀 빼다 줘. 선생님이 옥상에 갖다 놓게 하지? 학원이 노후돼서 그래. 꼬라가지고. 얘들아 프린트 총 4부를 받으셔야 되고 3회, 4회 그리고 3회, 4회 답지 각각 이렇게 2개씩 받으셔야 돼. 저번과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날 프린트를 나눠 드리고 당연히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숙제를 풀어오셔서 제출하시는데 너희들이 풀었다는 걸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너희들 점수를 좀 파악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르는 문제들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전에 몇 회였지? 2회? 2회 30번 문제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질문을 요청 받았으니까 저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풀이를 해드릴게요.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으면요 꼭 승현이나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질문하게 바라고 있지 마시고 너희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대신에 선생님이 이럴 수 있잖아. 이게 정말 얘 혼자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런데 야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이거 뭐야 승현이가 질문했는데 풀어줄게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봤을 때 저건 되게 쉬운 건데 라고 생각이 들까봐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질문을 자유롭게 하시면 제가 그중에서 중복된 질문들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모르겠다 생각하면 일단 질문 다 하세요. 문자로 통보하시든 선생님 저 몇 회에 몇 번 못 풀겠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거기서 중복되는 것부터 쭉 추합해가지고 풀어드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저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제한은 두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됐어요? 왜? 쉴 거야. 쉴 건데 어떻게 쉬어야 되나 좀 보고 싶게. 그 만서가 오늘 너 늦게 왔는데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하필이면 그때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 그 단원이 나갔어. 그 정접분 정의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부분이 그때 나왔거든. 근데 그 부분 꼭 반드시 보고 와. 알겠으면 모르겠으면 또 반드시 질문해. 거기 되게 좀 어려워. 알았지? 괜히 또 막 어저께 갑자기 상담하다가 왜 자꾸 왜 이번에 갑자기 약을 먹고 시작해 수업 시간에 좀만 기다렸다 먹어. 그 어저께 어떤 학생 한 명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직까지 아이가 학원에 좀 질문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친구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대. 자기 주변의 친구들한테. 그러지 마. 나 욕먹이는 일이야. 내가 언제 질문을 거절하니? 애들 질문하려고 내가 꺼져 막 이러니? 너희도 어머니가 느끼신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못한 이유는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한테 욕을 하고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들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허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질문했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이 나와.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물론 뭐 얘가 좀 공부 잘해, 얘가 수학 잘해, 얘가 국어 잘해라는 상황이 있어서 걔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애가 항상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걔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배운 기간이 선생님들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해결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적당히 타협 보지 마시고 특히 수학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라도 의문이 눈꼬리만큼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특별히 터치하지 않는 애가 은현이 하는데 은현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인데 내가 뭐로 터치할 게 없고 그잖아. 은현아 아버지 부정확해 일로 와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거 약간 좀 이상해지는 거야. 이건 가족 싸움뿐만 아니라 무슨 학원 대 학원에 뭐 그런 막 이상한 싸움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진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 질문할 곳이 마땅치 않을 수 있죠.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방학 때는 뭐 이렇게 따로 질문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또 질문하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만 따로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 혹시 모르겠다 또 옆에 있는 뭐 다른 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기 힘들면요 질문을 그 예전에 선거 써먹었던 방법처럼 갑자기 새벽 2시 정도에 문자로 틱 남겨놓으세요. 제가 문자 보고 확인해서 답변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넓이 나가도록 합시다.